검찰이 이른바 친구 스폰서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준 부장검사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감찰 단계를 넘어 사실상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검찰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로 간의 돈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계좌로 돈이 이동이 된 정황을 하나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일단은 김영준 부장검사의 계좌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계좌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준 검사에게 사실상 이익이 되는 행위였는지 하고 그 외에 또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있었던 향응이나 뭐 접대나 이런 부분도 뇌물죄에서 다 재산상 이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나라가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온 것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직무하고 대가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 녹취록 모든 국민들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찰하는 곳에서는 현재 자금이 어느 정도 이동이 됐고 그 향후의 제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김영준 부장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변호사와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한 4천만 원 정도 거래를 한 정황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일단 대가성이나 뭐 직무 관련성 없이 그냥 서로 돈을 빌리고 주고받은 관계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녹취록이나 SNS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의혹이 어느 하나라고 지금 확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 대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건 무마 청탁 그리고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정황 이런 것들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게 그 김모 씨라는 이 사업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영준 부장에게 돈이 간 정황들이 좀 나오니까 이제 감찰이 시작될 움직임을 보이긴 했어요. 지금 전에도. 그러니까 김영준 부장이 이제 SNS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술 먹은 거 가지고도 내 발 꽁꽁 묶을 수 있으니까 술을 어디서 먹었다, 뭐 비싸지 않은 곳에서 먹었다는 거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진술해야지 내 발까지 묶이면 너도 죽는다. 이런 내용들의 SNS를 주고받은 걸 보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외부적으로 불거지면 본인도 이제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소위 말하는 사업가 김 씨에게 본인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이렇게 SNS를 보냈던 정황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런 SNS의 진위성 정도만 파악이 되면 이 정도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렇게 본인의 혐의를 덮으려고 한 것, 개인의 혐의를 덮는 그런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이 인정이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SNS의 자료는 사실상 뭐 이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가장 큰 증거 자료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SNS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내연녀가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내연녀를 위해서 오피스텔 마련까지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친구 스폰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 둘 사이의 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도 뭐 스폰서이자 뭐 집사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사실상 지금 이게 형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부남인 사람이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연녀의 뭐 생일을 맞이해서 오피스텔을 얻어주라. 근데 오피스텔 얻어줘도 강남은 너무 가깝고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좀 멀리 좀 얻어주라.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SNS에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이 내연녀라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 게 이 내연녀는 자기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초의 감찰본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계좌 흐름까지 추적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이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3년도에 국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전두환 추징급 특별환수 팀장 자격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게 본립도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기본을 세워야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그렇게 본인이 자화자찬하면서 했던 사람이 정말 아주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허탈하고 분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동산 매각을 부탁했다는 정황이 나온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집사의 네.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넥슨 주식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이 김 부장검사가 보고 나서 아 이거 혹시라도 내가 백부한테 증여받은 땅이지만 네. 이거 괜히 또 내가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 내가 정계 진출하고 네. 또 검사장 승진하고 뭐 이런데 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네가 좀 팔아주고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 그럼 뭐 내가 살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갑니다. 내가 알아 네. 정리할게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런 내용만 봐도 사실 이 둘 간의 관계가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거죠. 네. 네. 지금 저희가 그 SNS 문자 메시지를 보여드렸는데 저 내용을 보면 훗날 정계 진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네. 보여요. 정확하게 예. 뭐 총선에 나가려 해도 공천부터 굳이 도움되는 거 아니라서 하고 네.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정황인데요. 그러니까 말 이게 그대로 네. 예. 공직자 재산 등록이나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큰 게 나오면 또 문제 삼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나중에 크게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정계에 진출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에 법조계뿐 아니라 네. 정계까지 사실 안 좋은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행동을 보면서 사실 이게 검찰 개혁안 발표하고 5일 만에 터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동안에 검찰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나열되다가 네. 정말 이번에는 아까 뭐 저랑 방송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것 같다. 네. 영화보다 더한 현실을 국민들을 보게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분이 좀 반성도 좀 많이 하고 앞으로 자기가 지금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들을 한 번은 좀 되돌아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면면을 보면 이런 불신이 사법계는 물론이고 정계까지 네, 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었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에 이어서 이번에도 구속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금액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는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뇌물 수수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형벌이 굉장히 많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향응을 적대하던 게 얼마의 금액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김영준 부장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빌린 돈 다 갚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뭐 특별히 이걸 돈을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돈을 만약에 줬다고 하더라도 그건 뇌물죄 성립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검사하시니까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김영준 네. 부장검사 더 잘 아실 텐데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크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인멸하려는 그런 내용들도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영장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이 됐는데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모든 국민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사건으로 또다시 부장검사가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경찰이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2차례 기각을 했어요.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걸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처음 불거졌던 게 5월 달이에요. 네. 5월 달에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하다가 이거 김영준 부장검사 계좌도 좀 압수수색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 사건 당사자는 수사하고 이건 나중으로 미뤄. 라고 해서 밀었다는 거예요. 사실 검찰이 그동안에 굉장히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가 많이 된 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2010년부터 뭐 과거부터 계속 시작하면 있었죠. 뭐 네. 계속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런 게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랬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이게 사실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이 이렇게 탁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특별 감찰까지 하면서 막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게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세요?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 사건은 또 검찰에 덮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이번에 수사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 생각에 또 좀 미진한데라고 하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으로 다시 또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검찰에서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뭐 깎을 네. 뼈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